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리플 XRP 시세 흐름을 보면 가긴 잘 갈 것 같긴 한데 와 진짜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 갖는 홀더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XRP는 어느덧 0.86달러대 위로 올라서면서 0.8달러 지지는 순조롭게 받아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황소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최대의 관심사는 과연 이번에는 심리적인 저항인 1달러를 우아하게 뚫어내고 이걸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바꿀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일단 차트적인 분석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글로벌 금융미디어 플랫폼 FX 스트릿은 리플 XRP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1달러의 중요한 가치 영역을 향해서 상승하고 있다. 하락세에서 계속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 알아주고 또 조금은 덜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근거들 제시됐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SEC와 참 지저분한 소송을 감당하는 와중에 끊임없이 생태계 확장을 직간접적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동 북아프리카 최대 은행 카타르 국립은행이 카타르와 터키 사이에 리플렛 코리더를 개설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 코리더라는 게 별게 아니고 블록체인 위에서 XRP가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리플의 스페인 파트너 은행 산탄데르가 유럽과 브라질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제 솔루션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렛을 활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산탄데르의 국경 간 송금 기술 자문을 그동안 리플이 해왔다라는 점에서 꽤 의미 있는 호재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좋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4월에 소송 이슈만 긍정적으로 방향성이 나와주면 완전 게임 끝나버릴 것 같은데 참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기대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언제쯤 매물대 해소를 마무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된 상황에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굴이 어려워지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 요인이 됩니다. 최근 거래소 비트코인 유출 물량이 2018년 이후에 최대치다 이런 소식도 짚어봤었는데 여러모로 의미 있는 시그널들이 하나둘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과 관련된 소식들 먼저 짚어본 뒤에 시장 전반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XRP는 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도 스멀스멀 움직이더니 어느덧 0.86달러대 위로 올라서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최대 관심사는 이번에는 1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한때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1달러, 그렇게 지금은 심리적인 저항선이 된 1달러, 이번에 이걸 다시 심리적인 지지 라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가 단기적으로는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글로벌 금융 미디어 플랫폼 FX 스트릿은 아예 제목부터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뽑았습니다. 리플은 1달러를 목표로 한다. FX 스트릿은 그러면서 XRP 가격은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중요 가치 영역인 1달러를 향해서 상승하고 있다. 하락세에서 지속적인 매수가 이뤄지고 있고 급하게 시정 조치를 경고하는 신호가 당장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XRP 가격은 변동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더 높은 추세를 향하는 것은 지난 30일 동안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 의미 있는 스파이크 수준의 급등 이런 건 없었지만 점진적인 상승세는 여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XRP의 가격이 1달러 가치 영역을 다시 테스트하는데 저항의 형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우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도 압력이 발생할 경우에 예상치 못한 하락의 범위를 완화할 수 있는 지지라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첫 번째는 0.85달러이고 두 번째 지지라인은 0.805달러다.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지지라인은 0.73달러인데 만약 여기가 뚫리면 0.5달러를 리테스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 자체가 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설마 0.5달러 다시 가겠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위쪽으로의 가능성 또 아래쪽으로의 가능성 두 가지 모두 숙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의 경우에도 숫자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거의 비슷한 톤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XRP가 3월 28일 0.91달러 오버헤드 저항을 돌파했지만 곰 세력은 가격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건 곰 세력이 0.91달러에서 1달러 사이 영역을 공격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은 XRP를 0.86달러 위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공하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성공했습니다. 다시 0.9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이후에 1달러 심리적인 수준까지 랠리할 수 있다. 반면 0.86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모멘텀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0.7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라케시 우페드히의 분석에 따르더라도 일단 0.86달러 위로 올라서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그렇게 1달러 랠리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트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을 확인해주는 가운데 이번에도 참 기특하게 생태계 확장 관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리플렛을 통한 확장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다만 리플의 파트너사 은행이면서 그동안 리플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은 그런 곳이 유럽과 브라질을 대상으로 국제 송금 상품을 출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유럽과 브라질의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결제 솔루션을 출시한 곳은 리플의 파트너사이자 스페인의 본사가 있는 산탄데르 은행입니다. 산탄데르는 고객이 현지 통화로 실시간으로 브라질로 송금할 수 있는 맞춤형 결제 솔루션을 출시한 유럽 최초 은행, 이런 타이틀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송금 시간이 기존의 며칠에서 몇 분으로 단축되는 동시에 제3자의 필요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이 자랑하는 장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탄데르의 이 같은 새로운 솔루션은 현재 국제 지불을 지원하지 않는 은행을 포함해서 국경 간 지불을 용이하게 하고 디지털 은행 생태계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만 보면 국경 간 송금의 기반 플랫폼이 리플렛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리플의 장점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리플렛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완전 땡큐 상황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리플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국경 간 송금 상품이 출시되는 것이라서 최소한 간접적인 호재, 이 정도로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은 최근에는 중동 북아프리카 최대 은행 카타르 국립은행의 리플렛 코리더 개설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리플과 카타르 국립은행은 지난해 10월에 파트너십을 맺었었는데 불과 반년 만에 실제로 카타르와 터키 사이에 리플렛 코리더가 XRP가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가 개설이 된 겁니다. 이처럼 지금 리플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 세계에 XRP가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을 깔고 있습니다. 아직 블록체인 국경 간 송금 시스템이 완전하게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SEC와 소송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생태계 확장에 노력을 기울였고 매우 놀라운 수준의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시아 시장의 국경 간 송금은 일본 SBI의 지원을 받으면서 거의 다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까지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런던의 파운드화 CBDC, 또 유럽연합의 디지털 유로 CBDC 작업에도 간접적인 기술 자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개입해서 판을 까는 작업을 하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어디로든 XRP가 오가면서 순식간에 국경 간 송금을 이뤄내는 상황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뤄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리플 안팎의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차트적으로 가격 흐름 아주 순조롭고 리플렛의 기술력에 기반한 생태계 확장 아주 전폭적이고 SEC와의 소송 역시 리플의 우호적인 방향성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4월에 법원이 방향성 갈래타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하면 4월에 이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상황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리플과 관련된 이 3박자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화이팅! 이어서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다소 아슬아슬하게 47,000달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혹시나 좀 빠지면 어쩌나 걱정이 되면서도 그래도 방향성은 정해진 것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함께 자리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52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중립 단계로 소폭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의 조정과 함께 투심 역시 조금 한 발 정도 물러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소폭 빠지면서 42% 초반 상황으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의 지배력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2% 아래로 조금 더 후퇴할 경우에는 오히려 알트코인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지금 조금 꿈틀거리는 알트 불장에 대한 기대에 아예 불을 확 질러버리는 그런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 가격이 1월 말 6개월 최저점을 기록한 뒤에 3월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올해 하락분을 만회했지만 비트코인 관련주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로는 라이엇 블록체인,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 등 암호화폐 관련주 35개의 종목을 추적하는 NYSE 팩트셋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주를 의미하는 것인데 올해 들어서 15% 하락을 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트레이더들과 같은 확신이 없고 암호화폐 관련주로 돌아오지 않는다. 특히 암호화폐 채굴주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신고점 경신 이후에 이어진 약세장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주요 채굴주들은 10에서 25% 수준의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데이터 플랫폼인 BTC.com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기존보다 4% 상향 조정되면서 역대 최고 난이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시장 매도 가능 물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비트코인 거래소 물량이 2018년 이후 최대치로 빠져나간 상태인데 여러모로 가격 상승을 위한 제반 조건 잘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총 상위 100위권 암호화폐 대규모 거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알트코인들이 의미있게 꾸물거린다라는 것을 데이터가 뒷받침해 주는 것이어서 4월 알트 물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센티멘트가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시총 상위 100위권 암호화폐 대규모 고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는데 라이트코인, 엑시, 또 칠리즈 이런 암호화폐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거래가 평균보다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데이터 정말 완전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투자자 보호 방안 구축을 전제로 ICO 허용, 블록체인 디지털경제진흥원 신설, 이 정도입니다. 이런 방향성은 당연한 건데 참 이걸 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법무부니 금감원이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지랄 난리 부르스를 다 쳤던 걸 생각을 하면 표현이 너무 과격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당연한 걸 진행하는데 참 오래도 걸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건 사실 잘 모르겠는데 새 정부는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이 표심과 직결된 부분이라는 걸 알아서인지 확실히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부분을 강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하나만 바라보고 워낙 미친 짓들을 많이 보여줘서 그런지 엔간해서는 더 미친 짓을 벌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이자 올해 1분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워낙 많은 프로젝트들을 함께 진행을 하면서 유튜브 컨텐츠도 만들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1분기 상황 자체가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올 2분기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덥석 강세장이 찾아올지도 모를 그런 시그널들 하나둘 포착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지금까지 잘 준비하셨던 것들 잘 챙기시면서 또 잘 적용하시면서 그렇게 원하시는 목표 이것보다 더 큰 성취 꼭 이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4월에는 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 얻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